교과서 32쪽이고요. 실험 관찰은 15쪽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준비 다 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여러가지 물질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해서 금속 막대, 플라스틱 막대, 나무 막대, 고무 막대를 구부려 보기도 하고 긁어 보기도 하고 물에 띄어 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금속과 플라스틱, 나무, 고무가 각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 한번 해보고요. 이제 화면을 봐주세요.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물체를 선생님이 8개를 준비했어요. 금속고리, 의자, 고무줄, 플라스틱, 책상, 자, 쓰레받기, 연필깎이 8개를 준비했는데요. 이 8개를 4개씩 분류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분류를 4개씩 했는데요. 이 분류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해 봤나요? 이렇게 분류한 기준은요, 이쪽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재료들이에요. 이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이루어졌고, 고무, 플라스틱,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은 의자 같은 경우에는 고무도 있고, 금속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기 쓰레받기에도 플라스틱도 있고, 고무도 있고, 이렇게 2가지 이상이 들어간 물질을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류 기준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2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물질의 성질을 물체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관찰 15쪽을 펴주세요. 금속 고리와 고무줄 플라스틱 바구니가 있는데요. 금속 고리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아까 여기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5쪽에 같이 정리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고무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플라스틱 바구니. 플라스틱 바구니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다 이렇게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금속고리 같은 경우에 금속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점이 뭘까요? 네, 좋은 점은 다른 물질보다 튼튼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플라스틱 고리가 있고 금속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무 고리가 있어요. 어떤 게 가장 튼튼할까요? 그렇죠. 금속이 가장 튼튼하겠죠. 그래서 금속은 다른 물질보다 튼튼한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고무줄은 고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무로 고무줄을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잘 늘어나고 쉽게 묶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플라스틱으로 줄을 만들게 되면은 잘 늘어나지도 않고 묶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고무 자체는 잘 늘어나고 쉽게 묶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플라스틱 바구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좋은 점은 그렇죠.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만들면은 더 튼튼하겠지만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는 무거워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물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실에는 여러가지 물체가 있어요. 가위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의자는 나무, 금속,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의 각 부분을 다른 물질로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냥 책상도 나무로 다 만들면 되는데 왜 다른 재료를 섞어갖고 책상을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러한 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험관차 15쪽 밑에 쪽을 보면서 같이 해결하도록 해요. 먼저 상판이에요. 상판이라는 건 책상 윗부분을 상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질은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나무로 이루어져서 좋은 점은 가벼우면서 단단해요. 글씨를 썼을 때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 고무로 이루어져 있다면 연필로 글씨를 쓸 때마다 쑥쑥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책상으로서 별로 좋은 책상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나무를 쓰면은 가벼우면서 단단하고요. 이제 몸체를 보도록 할게요. 몸체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다리 부분. 자, 다리 부분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받침 부분을 봐주세요. 받침 부분. 이 받침 부분은 어떤 물질일까요? 네,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금속으로 이 몸체를 만들면은 어떤 점이 좋아요? 그렇죠. 금속이다 보니까 잘 부러지지 않고 튼튼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고무 몸체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책상이 금방 구부러지고 글씨를 쓸 때 정말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받침을 봅시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서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닥이 긁히는 것을 줄여주고요. 또 이렇게 책상을 끌 때 끼익 소리 같은 게 나잖아요. 금속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책상을 끌어도 끼익 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바닥이 긁히는 것을 줄여주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는요. 스레바퀴가 나와 있어요. 스레바퀴. 스레바퀴의 몸체를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점은 가볍고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입구 부분을 봅시다. 여기 입구 부분. 이 입구 부분은 물질이 고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고무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무슨 좋은 점이 있길래 여기를 고무로 만들었을까? 네, 맞습니다. 고무로 하게 되면은 바닥에 착 달라붙어서 쓰레기를 담기에 아주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무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마다 서로 다른 성질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의 성질이 있고 고무도 고무의 성질이 있고, 그래서 그 물체의 기능에 알맞은 물질을 선택하게 되면은 물체가 더 유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받기라는 물체를 만드는데 고무와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잘 섞어서 만드니까 청소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물체를 만들 때에는 여러가지 물질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물질을 섞게 되면은 우리 일상생활이 더 편리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하나 보고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체를 한 가지 물질로 만들어진 것과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류해 볼까요? 먼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찾아봅시다. 종이로 이루어진 색종이, 유리로 이루어진 구슬, 고무로 이루어진 지우개, 풍선이 있네요. 또 주사위, 잔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고리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물체군요. 그럼 이번에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를 찾아볼까요? 먼저 가위를 살펴봅시다. 가위는 가윗날 부분은 금속으로, 손잡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집게는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 연필은 연필 자루는 나무로, 연필 심 부분은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가짓수를 기준으로 물체를 분류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물체마다 이루고 있는 물질의 종류와 수가 왜 다를까요?
그것은 물체마다 쓰임새가 다르며 물체의 각 부분에 알맞은 물질을 찾아 물체를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밑에 더 생각해 볼까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전거에도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물체인데요. 이 여러 가지 물질의 좋은 점이 뭔지 같이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잡이를 볼게요. 여러분, 손잡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장을 보세요. 안장. 안장은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네, 안장은 주로 이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몸체를 볼까요? 파란 색깔 부분. 몸체는 어떤 물질이었죠? 그죠. 금속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어. 타이어는 어떤 물질이에요? 타이어는 고무고요. 체인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전거 하나에 고무, 가죽, 금속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섞으면은 자전거가 더 안전하고 사람이 편리하게 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손잡이를 고무로 만들면은 좋은 점이 뭐길래 고무로 만들었을까요? 네, 부드럽고 잘 미끄러지지 말라고. 잡았을 때 미끄러지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도 미끄러지게 되면은 위험하고 이러니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가죽 같은 경우는 질기고 부드럽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장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체는요, 금속으로 만든 이유는 튼튼하고 잘 부러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탄력이 있고 충격을 잘 흡수해서 타이어도 고무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체인은 튼튼하고 큰 힘에도 잘 견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체인이 고무줄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페달을 밟으면 금방 끊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게 금속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실험관찰 16쪽 정리해 주세요. 정리 다 했으면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거는요, 물체의 기능에 알맞은 성질의 물질을 선택하여 물체를 만들면은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데 편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과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